IOC 북한 선수단은 삼성 핸드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라고 입장이 나왔어요. 외교부 대변인,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당 금수뿐이 북한에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와 공조화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김용태 의원님, 지금 사실은 이 삼성은 일단 모든 국가의 올림픽 선수들에게 다 지급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고 이제 IOC가 삼성에게 휴대전화를 받아서 각국 선수들에게 제공을 한 건데 대북결의 위반이다라는 지점이 나와서 뭐 자세한 지금 내막은 안 나왔지만 이 북한 선수들에게 지급이 똑같이 됐다가 IOC가 다시 회수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외교부가 외교적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회수해야 된다. 회수를 한 건지 아니면 북한 선수 스스로가 우리는 뭐 남조선에 이런 물품 안 받겠다라고 거절한 건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현재 북한 선수들에게는 넘어가지 않은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OC 차원에서 입장을 낸 것 같고요. 네. 이미 과거에도 이랬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때도 이제 삼성이 이제 핸드폰을 제공했었는데 그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반입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그렇군요. 북한 선수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북한이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그래서 못 썼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 선수들 같이 우리 선수들이랑 셀카 찍을 때 이렇게 해맑아하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젊은 분들은 이 셀카 찍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근데 북한 선수들은 북한에서 셀카 찍어 봤겠어요? 그렇죠. 뭐 셀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쓰고 싶어 할까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만 봤겠죠. 근데 이 핸드폰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롭게 북한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또 북한의 어떤 현재 상황들, 뭐 홍수가 났다라는 보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접해 보면 이 선수들도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소중함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이 스포츠 또 올림픽을 통한 어떤 인권 향상을 위한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지금 똑같은 벤츠 차량,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저 벤츠 차량이 국내에 3,000대 들어와 있다. 국토부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데 전량 리콜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국토부가 전량 리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 때 비슷한 차량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국토부가 한 8개월 정도 방치하면서 오히려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저도 어제 의원회관 들어가면서 친한 분들이 전기차 타지 말라고 이렇게 오히려 걱정해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전기차 포비아가 생길 만큼 저 3,000대가 혹시 모를 또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토부가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기현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배터리의 잘못인 건지 아니면 벤츠사의 잘못인 건지 명확하게 검증을 해서 리콜 명령을 좀 빨리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권 얘기가 막 나오고 있을 때 정성호 의원은 이거 야권 분열용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야권 분열용, 야권이 분열이 됩니까? 아무리 김경수 지사가 복권된다고 하더라도 분열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극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분열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여당에서 그런 생각도 없고요. 저는 언론에서 이게 그리고 특히 정성호 의원께서 여당이 야당의 내부 분열을 위해서 뭐 그런 고민 아래서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야당의 내부 분열은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쥐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당연히 유죄가 나오면 내부 분열되죠. 그러니까 이게 김경수 지사의 복권 문제하고는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사법부의 판단만이 만약에 혹은 또 무죄가 나오면 아무리 김경수 지사가 복권된다고 한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지겠죠. 그러니까 한참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부자 감세다, 당론대로 금투세 간다라는 입장이에요. 당장 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의견이 다르다. 그러자 박성중 원내수석 부대표, 새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다. 진성준 의장이 계속 의장을 할지, 아니 이거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진성준 그러면 바꿔버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86과 친문 진영에서는 이런 게 어디 있어? 금투세는 계속 가야 된다. 노선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 그러니
이걸 지켜보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토론회에 나설 수가 있겠냐? 민주당 내부의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입장 정리가 안 된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진성중 정책의장 간의 이야기가 다르다 보니까 최근에 민주당 원내 수석인가요? 그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도 정책의장의 거치 문제를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것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 거치 문제까지 거론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새롭게 2기 지도부에 올 확률이 높고 그런 가운데 정책위의장과 생각이 다르면 계속해서 이제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토에 결국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으로 정책위의장을 모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당과 야당이 이 정치와 정책은 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방송사법이라든지 뭐 진영 간의 대결이 고착화되는 정치적인 정쟁용 법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도 싸우다가도 이 금투세, 뭐 간호사법, 반도체법, 이 정책 민생 현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의 이 금투세와 관련된 단일한 입장 정리는 이재명 대표가 돼야 노선 정리가 될 걸로 보이는군요.